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로 함께하고 있는 펫케어 라이프의 이지영입니다. 봄이 되면 전주천 산책길도 참 예쁘고요. 동네 공원도 예쁘게 꽃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벚꽃, 개나리 그리고 따뜻한 바람까지 우리를 반기죠. 아직은 바람이 조금 쌀쌀할 수 있겠지만요. 공기 속에서는 분명히 봄이 오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설레는 계절이 우리 반려견들에게는 면역이 가장 예민해지는 시기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보호자분들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산책 다녀왔는데 갑자기 아이가 몸을 많이 긁어요. 눈물이 많아졌어요. 귀에서 냄새가 나는데요. 이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봄철 알레르기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대표 원장이시죠? 곽규만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 대표원장 곽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봄 타시나요? 네. 봄보다는 가을이 아,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남자의 계절은 가을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뭐 원장님 혹시 알레르기 없으십니까? 저는 딱히 알레르기 같은 건 없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네. 저는 환절기만 되면 조금 비염이 네. 좀 괴롭히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 반려견 강아지들도 이 계절성 알레르기 네. 이게 사람만큼 또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걱정이 알러지 증상 생기거든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봄만 되면은 갑자기 막 강아지들이 발을 계속 핥는다. 그 발사탕 한다 그러잖아요. 네네. 또 배를 긁기 시작하거나 귀 주변을 긁는다든지. 근데 겨울엔 괜찮은데 날이 따뜻해지자마자 이런 증상이 좀 시작되는 것 같거든요. 네네. 이게 단순히 건조한 겨울과 봄이 워낙 건조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계절성 알레르기, 이 봄철 알레르기의 신호인 것인지 많이 헷갈리는데 오늘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일단 건조함 때문에 피부를 가려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네. 인제 대부분 인제 알레르기,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알레르기 영향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인제 알레르기라고 많이 하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크게 나누어서 그냥 아토피와 알러지 이렇게 크게 아. 구분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아토피다라고 하면 저희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자체가 '환경에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꽃가루나 음. 풀가루, 나무의 네. 포자나 뭐 이런 네네. 것들, 환경적인 요인에서 나오는 걸 아토피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알러지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과민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어. 하는 거를 인제 알러지다라고 간단하게 네. 그렇게 정의를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먹는 음식은 사료, 간식 뭐 다 포함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인제 네. 알러지인지 아토피인지 따라서 어. 이게 사실은 항원 항체 반응이 과도하게 나타나서 몸 안에서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건 이제 알레르기라고 하는 건데요. 네네네. 그 원인 자체가 환경이다 하면 음. 아토피, 먹는 음식이다라고 하면 음. 알러지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봄이 돼서 아이가 "조금 더 긁는 증상이 심해졌어요."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봄 때문에 꽃가루나 이런 포자, 나무 포자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네.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거는 아토피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보호자들이 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요? 저희가 먹는 것 때문에 만약에 제가 네. 땅콩 알러지가 있었는데 제가 땅콩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 봐요. 네. 그러면 당연히 온몸에 막 두드러기 같은 게 그럼요. 나겠죠? 막 붓기도 맞아요. 하고요. 이렇게 네. 먹어서 생기는 걸 알러지다라고 생각을 해 네. 주시고, 외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아토피다라고 해 주시면 음. 좋으실 것 같은데, 네네. 관리 요령도 좀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인제 예. 알러지인지 아토피인지에 따라서 쪼금 요령이 좀 달라지는데, 제가 쪼금 전에 알러지는 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음식 알러지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쪼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제가 땅콩 알러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알러지가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단순하죠. 네. 제가 땅콩을 안 먹으면 되겠죠.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알러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알러지원을 정확하게 찾아서 알러지원을 제가 섭취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알러지가 조금 예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꽃가루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뭐 풀가루,
뭐 나무 포자 이런 맞아요.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고 네네. 심지어는 좀 집에 진먼지 진드기 같은 거 아 있잖아요. 진먼지 네네. 진드기는 완전히 없애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음식물에도 심지어는 이제 진먼지 진드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런 환경적인 요인은 저희가 100%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알러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를 접하지 않음으로써 어느 정도 항원 과민 반응을 조금 피할 수 있지만 네. 알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민 반응을 쉽게 고치지 아. 못하는 그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증상을 좀 완화하는 주사를 맞는다든지 저 주사 맞는 아토피 주사 맞는 강아지 아 봤거든요, 네네네. 주변에서. 그런 식으로 인제 증상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알러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알러지든 아토피든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제가 어떤 거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거에 정확히 그걸 대한 네 알아야죠. 아토피가 있는지를 네네.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아토피가 있는 아이인데 알러지성으로 생각을 하시고 알러지 아. 사료를 계속 먹는다라고 하는 게 네네. 물론 도움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데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 계속 긁는다, 과민 반응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면 가장 우선은 우리 아이가 알러지인지 아토피인지를 체크를 한번 해야 되는 네. 거고 알러지인지 아토피인지 그러면 과연 어떤 거에 대한 알러지, 아토피가 있는 건지를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나무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슨 버드나무에 알러지가 있다라고 하면 버드나무 근처에 안 가시면 되시는 거고요. 네. 무슨 풀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음. 그런 풀들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풀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풀밭에 안 가면 되겠죠. 네. 근데 만약에 진먼지 진드기에 아토피가 있다라고 네. 하면 현실적으로 완전히 100% 완치를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진먼지 진드기 청소기를 이용한다든지 네. 아니면 저희가 이제 잠을 잘 때 진먼지 진드기는 이불 같은 데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잠을 자는 곳을 이불이 아닌 그냥 뭐 대리석이나 이런 아. 나무 같은 데에서 네네. 진먼지 청소기를 자주 이용하면서 그 음. 잠자는 곳을 바꿔 주신다라고 하면 네. 아무래도 아토피를 줄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될 네. 것 그럼 같습니다. 병원 가면 아토피 검사를 정확히 하나요? 검사가 네. 쉽게 저희가 과민 반응이 일어났는지 아닌지를 바라보는 키트 검사가 있는데요. 네네. 이거는 사실 알러지인지 아토피인지는 알 수 없고 우리 아. 아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닌 과민 반응으로 인한 알레르기로 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네. 키트 검사가 있어요. 네네. 이거는 이제 피를 한두 방울 뽑아서 검사를 하면 10분 정도면 검사 결과가 네. 나오는 키트 검사가 있고 네. 저희가 이제 의뢰 검사라고 해서 피를 좀 뽑은 다음에 이거를 사실은 이제 의뢰를 하게 네네. 되면 지금은 요즘에 한 140 가지 정도 검사를 해 줘요. 오.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해 맞습니다. 주는군요. 그래서 인제 풀, 나무, 환경적인 요인부터 해서 음식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골고루 다 검사를 해서 140 가지 중에 저희가 알러지가 있는 건지 아토피가 있는 건지 그러면 어떤 거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건지 알러지가 있는 건지들을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보여줍니다. 네. 네. 그러면 아까 인제 그런 식으로 최대한 피하고 그리고 어떤 것에 반응을 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치료는 네. 주사 뭐 여러 가지 약 뭐 이런 게 다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까? 어 여 마찬가지로 만약 알러지일 때부터 먼저 설명을 좀 네. 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알러지에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어떤 거 양고기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건지 소고기에 대한 알러지가 네.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돼지고기에 알러지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요즘 사료를 고를 때 네. 뒤에 성분 분석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사료를 피해 주시는 네.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겠죠. 네. 근데 잠깐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맥주 효모 같은 데에 알러지가 있다라고 아. 하면 사실은 저희가 모든 강아지 사료나 간식 같은 데에는 대부분 맥주 효모가 많이 들어가요. 안 그래요. 들어가는 게 없다 보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알러지를 100%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는 한데요. 요즘 알러지 사료라고 나온 것 제품들이 네네. 굉장히 많이 네네.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알러지가 돼지고기 알러지다라고 하면 돼지고기 성분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고 그거를 우리 몸에서 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예. 알레르기라는 것 자체가. 네. 그러면서 적으로 인식을 해서 우리 몸에서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요. 이거를 저희가 가수분해 시킨다고 해요. 사료 자체를. 이게 네네. 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만큼 잘게
아. 분자식으로 굉장히 잘게 쪼개 놓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면 이 알러지 사료를 먹었고 거기에 내가 심지어 알러지가 있는 맥주 효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서는 그걸 알러지 항원으로 음. 인식을 못 하는 거죠. 반응하지 않을 맞아요. 테니까요. 그래서 과민 반응이 네. 일어나지 않는 거라 네. 그래서 알러지 있는 아이들은 첫 번째로는 알러지가 있는 고기나 음식을 네. 피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걸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가수분해된 사료를 선정을 해서 아. 그 알러지원을 우리 몸에서 네. 항원으로 인식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렇군요. 방법을 아이 써서 치료를 하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가수분해 사료라는 얘기를 듣고 '좀 뭘까? 네. 뭔가 특수한 경우에 먹이는 거긴 한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네. 오늘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아까 조금 전까지 인제 알러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토피는 사실 이제 환경적인 영향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사실 아토피는 아직 사람에서도 아직 완치가 아직 안 된 힘들죠. 질환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토피가 인제 진단이 됐다, 환경적인 요인이 진단이 됐다라고 하면 먼저 저희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치료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든 질환이다."라고 말씀을 네네. 드리고 아토피 같은 경우는 사실 치료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관리 쪽으로 접근을 해야 네네. 돼요. 그러다 네. 보니까 환경적인 영향을 최대한 좀 배제를 시켜주는 거. 두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러지 주사를 맞는다든지 네. 요런 방법으로 음. 치료를 한다라고 그럼 그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맞나요? 아니면 증상이 심할 때만 주사를 맞습니까? 일단은 아이가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 네. 사실은 주기적으로 맞는 걸 권장을 네. 드리고 보통 네. 4 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시면은 아 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주사의 원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몸 안에 인제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항체라고 해서 저희 몸 네네. 안에 군인이 달라붙어서 네. 이게 인제 결합을 하게 그렇죠. 되면 이게 인제 과민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예. 이 우리 몸에 군인이 달라붙기 전에 주사제가 먼저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적과 우리 몸 안의 군인이 달라붙어서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거를 막아주는 주사다라고 보시면 네네.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보통은 심할 경우에는 4주 간격으로 맞고 그러다가 이제 증상이 좋아지면 그 주기가 좀 길어지고 그렇게 되기도 하겠죠?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알러지인지 아토피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보셔야 네. 되시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보통 알러지가 일어난다, 아토피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눈이 팬더 눈이라고요. 눈이 붓고요. 어. 그리고 겨드랑이 아니면 네. 발끝, 네네. 항문 이런 쪽이 일단 빨갛게 아 부어오릅니다. 부어오르고 그렇군요. 일단 숨을 잘 못 쉬는 아이들도 있고 해요. 그래서 킥킥거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그러면? 증상이 있으면 우리 네. 아이가 알러지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예. 병원에 방문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조금 지났는데 괜찮아요. 괜찮은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반복적인 현상이 네네. 일어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알러지다, 아토피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저희 몸 안에 과민 반응이 일어나서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 그 안으로 인제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게 음.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그렇죠. 경우에는 알러지 주사만 맞는 것으로는 100% 효과를 보기가 힘들고 네. 감염이 된 세균이나 곰팡이 치료를 먼저 한 후에 네. 알러지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봄철 알레르기를 모든 강아지가 다 겪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도 그런 것처럼. 맞습니다. 네. 저는 비염이 있는데 원장님은 네 없으시잖아요.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그러면 특히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어떤 견종이나 뭐 체형의 특징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은 견종이나 네. 이런 그런 영향보다는 '유전적인 영향이 좀 가장 강하지 네.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네네. 알러지, 아토피가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완벽하게 치료 극복을 하지 못한 데에는 정확한 원인에 대한 기전이 어느 정도 나와 있긴 하지만 완벽하게 네. 분석이 되진 예. 않아서 지금 네. '치료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군요. '유전적인 원인이 가장 네.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나.'라는 그리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령견으로 갈수록 또 좀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나요? 아무래도 노령견이 되다 보면 피부가 좀 더 약해지다 예예. 보니까요. 아무래도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음. 그 피부 장벽을 통해서 세균이나 곰팡이가 감염이 되는 그렇군요. 기에는 노령인 아이들이 훨씬 더 네. 주의를 요한다라고 생각을 음. 해 주시면 좋으실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또 불청객이 바로 미세먼지 뭐 황사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앱을 통해서 오늘 공기질이 어떤가부터 확인하는 분들 참 많은데 매우 나쁨, 뭐 나쁨 이렇게 막 표시가 되잖아요.
수치가 얼마 이상이면 나쁨이고 그 이상이면 매우 나쁨이고 이게 아예 안 나가야 되는 것인지 시간을 줄여서라도 나갔다 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도 좀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뭐 사람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매우 나쁜 수준이라고 하면 가능하면 실내 활동을 하는 맞아요. 거를 "외출 훨씬 네 자제하세요."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예. 해서 매우 나쁜 수준이면 굳이 야외 네.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되어지고 뭐 나쁨 정도다라고 하면 네. 아예 산책을 못 나 꼭 산책을 나가야 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실외 배변하는 네네. 아이들은 뭐 나쁨이면 산책은 하되 가급적이면 좀 시간을 좀 줄여 주시고 노출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을 해 주시면 네. 좋으실 것 같고 아무래도 뭐 이게 뭐 털과 피부에만 자극이 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눈, 코 이렇게 해서 눈물도 많이 그렇죠. 흘리고 하다 보니까 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가급적이면 실내 네. 활동을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나쁨 수준의 정도고 꼭 나가야 되는 실외 배변 뭐 이렇게 하는 강아지들 경우에는 좀 짧게 네. 나갔다 와라 말씀하셨는데 산책 장소나 시간대도 좀 고려를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바람이 좀 강하게 분다라고 네. 하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꽃가루나 이런 것들이 날릴 확률이 좀 크니까 아무래도 바람을 좀 보시고 바람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바람이 좀 잦아든 이후에 네. 외출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그 풀밭보다는 포장도로 위주로 아 가시는 게 알러지, 아토피 그렇겠네요. 측면에서는 좀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워낙 풀밭을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은 공기질이 나쁘고 또 꽃가루 이런 것들 또 알레르기나 아토피를 앓는 그런 반려견 있을 때는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너무 풀밭에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네요. 네. 예. 산책 다녀온 뒤의 관리 이것도 꼼꼼히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기는 네. 하는데요. 산책을 다녀오시고 나면 항상 발을 닦아 네. 주시는 늘 게 기본이시고 강조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완전히 건조해 주는 게 가장 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무래도 좀 노출이 많은 부위 뭐 눈이나 코 주변을 조금 뭐 생리식염수나 물로 한번 닦아 주시고 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좀 잘 건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아토피가 좀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이 제제가 있어요. 그래서 코팅을 해 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아.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토피가 너무 심한 아이인데 꼭 산책을 해야 되는 네. 아이들인 경우에는 시중에 뭐 제가 무슨 제품 이름을 말씀드릴 네. 수는 없고 스프레이 재질로 된 코팅 스프레이가 있어요. 그런 네. 것들을 좀 뿌려 주신 다음에 산책을 하면 발바닥에 온몸 전체를 온몸 좀 전체에 이제 뿌립니까? 눈이나 귀에 빼 들어가지 얼굴 쪽만 않게 빼고. 빼고 인제 좀 뿌려 네. 주시면 많이 도움이 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왜 이렇게 귀가 완전히 덮여 있는 강아지가 있고 네네. 쫑긋 서 있는 강아지가 있잖아요. 저는 저도 이제 둘 다 키워 봤는데 좀 조심히 하는 게 달라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때는 귀가 쫑긋한 아이들은 막 뭐가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인제 덮여 있는 아이들은 좀 너무 축축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 인제 귀 관리 편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아 네. 부분이기는 한데요. 사실 강아지와 사람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사람들은 뭐 외이염 같은 게 많이 없잖아요. 그 그렇죠. 이유가 사실은 저희 사람 같은 경우는 해부학적으로 귓구멍에서부터 네. 고막이라고 하죠. 그 부분까지가 네네네.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아. 그런데 강아지들은 그 부분이 니은자로 이렇게 석 아 꺾여 꺾여 있어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꺾여 있다 보니까 환기도 사람에 비해서 잘 안 되는 편이고 그렇겠네요. 뭔가 저희가 인제 귀에 염증이 생기면 상피 이주 세포가 이렇게 해서 귀지 네. 같은 게 이렇게 바깥으로 염증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사람에 비해서 원활하지 음. 못해요. 그런데 네네. 귀가 이렇게 쫑긋 서 있는 아이들은 그나마 귀 쪽으로 바람도 들어가고 어. 습해지는 환경이 쪼금 줄 수밖에 없기 덜하겠죠?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귀가 쫑긋한 아이들은 외이염에 걸릴 확률이 좀 적고요. 네. 귀를 이렇게 덮고 있는 예를 들면 네. 뭐 코카 스패니엘이 좀 대표적인 종이죠. 비숑도 비숑도 그렇고요. 네.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완전히 덮고 음. 있다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니은자로 꺾여 있는 해부학적인 음. 구조 때문에 환기도 잘 안 되는 네. 시점에서 바람도 잘 통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이염이 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한 번씩 이렇게
귀를 좀 이렇게 열어주라고. 귀를 제가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네. 제가 이걸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보호자님한테. 네네. 그래서 "귀를 좀 열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이렇게 귀를 양쪽 묶어 어머, 가지고 어머, 어머, 어머. 요게 인제 머리핀 같은 거를 이렇게 네. 묶어 두셨는데, 어. 이게 인제 너무 귀병이 심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깜빡하고 "이거 하루에 너무 자주 해 주시면 안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보호자분이 주일 있다 오셨는데 일 주일 내내 이거를 이렇게 하고 어머.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네. 귀끝이 피가 안 통해 가지고 귀 쪽에 그렇겠네요. 또 상처가 나 가지고 제가 좀 네. 곤란스러웠던 적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귀를 이렇게 열어 주시는 건 좋은데, 이게 뭐 물리적으로 뭐 다른 거를 또 이렇게 예예예. 물리적인 자극을 줘서 어. 하면 또 그것 때문에 또 피부 질환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잘 주시긴 때 해야 해 주니까 됩니다. 좋더라고요 저는. 잘 때 좀 너무 예. 좋죠. 잘 네. 때 이렇게 제쳐 주면 네. 너무 좋더라고요. 좋죠. 네. 귀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잠깐 해 봤고요. 진드기 벼룩 이거 이제 예방제도 막 뿌리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이렇게 막 발라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효과는 다 똑같은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인제 제품에 나오는 시중에 나오는 네. 제품들이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이게 다양하다라고 하는 게 어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되는지가 다 달라요. 그렇기 아. 때문에 어떤 거는 심장사상충만 되는 게 있고, 어떤 네. 거는 뭐 심장사상충과 외부기생충이 같이 되는 것도 있고요. 어. 외부기생충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디까지 범위를 커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있어요. 어떤 제품들은 심지어 진먼지 진드기에도 좀 예방이 되는 제품들도 아 나오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 심장사상충만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어 아토피에 좀 도움이 되는 제품을 네네.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는 수의사 선생님과 좀 아 상의를 그럼 해서 결정을 해 되겠네요. 주시면 그래서 좋으실 것 그 같습니다. 내 아이에 맞는 제품을 네. 네 선택해서 사용하면 될 텐데 이제 이게 언제부터 이걸 해야 되는 것이냐. 너무 어린 강아지인데 '이 독한 걸 막 해도 되나?' 막 이런 또 걱정이 있잖아요. 언제부터 해야 돼요? 보통 이제 아이가 접종이 예. 기초 접종이 다 끝날 한 5-6 개월부터는 시작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네. 사실은 그러고 난 이후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아. 인제 뭐 심장사상충이나 외부기생충이 사실은 인제 목이나 진드기 매개로 이렇게 감염이 전파가 되는 질환들이다 보니까 네. 한겨울철에는 좀 모기가 좀 많이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네. 겨울에는 좀 잠깐 끊어 주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요. 네네. 요즘 또 실내에는 한겨울에도 또 모기가 있는 경우도 간혹 그니까요. 있어서 네. 환경을 좀 살펴보시고 우리 아이가 네. 모기나 뭐 진드기에 뭐 음. 접촉될 음. 뭐 노출될 위험이 좀 없다라고 하면 겨울철에는 잠시 네. 끊어 주셔도 되는데,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면 네. 어쨌든 5 개월, 6 개월부터는 네. 그죠? 생후 5 개월, 6 개월부터는 접종이 다 끝난 그때부터는 그 예방제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어 정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에 잠깐 끊는 거야 혹시 모르겠지만 정기적으로 투여한다는 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권하십니까? 보통 한 달에 한 번 하는데요. 네. 이게 잠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뭐 모기를 통해서 인제 심장사상충이 이렇게 감염이 되거든요. 네. 모기가 되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바르다라고 하면, 심장사상충에 감염된 아이를 물은 모기가 우리 아이를 물었을 때 사실 그 어린 유충들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것들이 인제 자라나서 네. 크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인제 심장사상충이 감염이 되는 건데요. 네네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발라 주는 거는 그 혹시나 감염이 됐을지라도 네. 저희 몸 안에 들어온 유충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하.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발라 준다라고 하면, 저희가 사실은 '오늘은 모기 안 물리게 해야지.' 하고 '이번 달은 모기 안 물려야지.' 하고 모기가 안 물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모기가 물리더라도 혹시 그 문 네. 모기에 심장사상충이 감염이 돼 있는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심장사상충 약을 발라 줌으로써 네, 심장사상충이 온몸에 퍼지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 계속 그렇게 발라 주거나 또 뭐 뿌려 주는 거나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싶고요. 어 이렇게 먼지 많은 날 산책하고 들어와서 발만 닦이는 경우가 많은데 빗질 이런 거 해야 될까요? 사실은 빗질은 사실 네. 털을 손질하기 위한 건데, 네. 빗질을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은 우리 몸 빗질을 하면서
우리 아이 몸 구석구석을 좀 꼼꼼히 봐달라라는 아. 의미도 섞여 있지 혹시 않나 진드기가 싶어요.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아 하니까 맞아요. 인제 그러는 진드기가 거겠죠? 붙어 있거나 하면 네. 진드기가 사실은 딱 처음 붙었을 때는 사실은 저희가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진드기가 우리 아이 몸에 붙어서 피를 이렇게 네. 빨아먹었다라고 하면 네. 이렇게 사이즈가 커져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쉽게 눈에 잘 띄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빗질을 해 주면서 우리 아이 몸에 뭐 진드기가 붙은 게 있는지 아니면 상처가 난 데가 있는지 없는지를 네. 한번 꼼꼼하게 음.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네. 의미로 빗질을 한번. 그래서 네 빗질도 예. 맞습니다. 특히 잘 달라붙는 부위가 있죠. 그래서 유심히 봐야 되는 부위. 아무래도 저희가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 네. 보니까 얼굴 쪽하고 음. 가슴 쪽에 가장 많이 붙고 네네. 앞다리 쪽도 많이 붙어요. 예.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알러지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눈이 붓고 눈물이 많이 나고 뭐 네. 기침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네. 겨드랑이나 뭐 사타구니 뭐 네. 발가락 쪽이 많이 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급성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 이렇게 눈, 귀, 사타구니 네. 이런 쪽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저는 같습니다. 그 이렇게 아래쪽 눈꺼풀 바로 밑에 네네. 정말 작은 진드기가 붙어 있는 것도 봤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 '이런 데도 붙는구나.' 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진드기가 예. 인제 붙었을 때 예. 이렇게 쉽게 떼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게 잡아 떼려고 하는데 잘 떼지 아 않는 정말 그 경우가 당황한 경우 있어요.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진드기를 떼는 기구로 떼야 네. 진드기 다리까지 완벽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진드기를 잡아서 힘으로만 떼면 오히려 다리가 아이 피부에 박혀 버리는 경우도 종종 아 있거든요. 몸통만 떼지고요? 맞아요. 그런 아. 경우는 오히려 다리를 제거하기가 병원에 가시더라도 더 힘든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한번 떼 보시는데 이게 내가 쉽게 좀 떼질 만한지 이게 잘 예. 안 떨어지는지 이게 딱 감이 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쉽게 잘 안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막 억지로 힘을 떼서 음. 떼는 것보다는 근처 음. 병원 가셔 가지고 떼는 네. 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주위에서 그래서 밤중에 진드기 때문에 병원 갔다고 네. 안 떨어지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못 떼겠다고 병원 맞습니다. 다녀왔다고 하는 분의 경험담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봄이 참 어 기다려지는 계절이잖아요. 우리한테는 빨리 추위가 물러가고 옷도 좀 가볍게 입고 싶고 네. 나들이도 가고 싶고 또 사랑하는 강아지와 산책도 좀 하고 싶고 왜냐면 집 안에만 있다 보니까 아이도 자꾸 좀 처지는 것 같고 막 네. 이러잖아요. 살찌는 것도 맞습니다. 걱정되고. 네. 그러니까 날이 풀리고 좋아지면 산책 가야지 막 이렇게 신나는데 이게 마냥 좋지만 않은 게 챙겨야 되는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그럼요. 네. 보니까. 예. 그리고 특히 아토피나 알러지를 갖고 있는 강아지들이 의외로 많죠.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라고 보세요? 요인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뭐 10% 네.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네. 되어지는데요. 네. 요즘엔 워낙에 관리도 잘 되고 하셔서 뭐 인터넷에서 그런 내용도 많이 네. 나오고 해서 그런 거 참고해 네. 주시면 충분히 뭐 관리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봄은 예쁜 계절이지만 아이들에게는 면역의 시험대 같은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산책을 줄이기보다는 어떤 관리에 세심함을 더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전 사후 관리 꼭 명심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마디만 강조해 주신다면요. 어 치료를 하려고 하지 말고 관리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랑 네 똑같네요. 맞습니다. 저 이 패키어 라이프 원장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있는데 어쩜 우리하고 참 생명을 갖고 있는 생명체라서 그런지 사람과 비슷한 점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하거든요. 네. 예. 세심하게 관리하고 관심 갖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아 바로 그 전문가 올리머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곽규만 원장님이었고요. 저는 이지영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패케어 라이프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봄날을 만끽하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